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인데요. 오늘은 좀 많이 바빴습니다. 이제 자정이 좀 넘었는데요. 이제 이거 찍고 자야겠습니다. 내일도 지방에 결혼식이 있어서 좀 아침 일찍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 플러스 5월 1주차가 겹쳐 있는데요. 이 주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복기를 해보고 다음 주에 대한 좀 소식 같은 걸 좀 접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리뷰하고 다음 주 예상하고 검색기 포착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시황을 좀 요약했는데요.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지금 위에가 미국, 밑에가 한국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둘 다. 근데 좀 다릅니다. 지금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죠.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고, 다우존스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주봉이, 나스닥은 롱바디 양봉이죠. 다우존스는 아니고. 이게 어제 그 GDP 성장률을 보고 나서 좀 느낀 건데요. 제가 그 예상치가 1.0%에서 2.9%라고 했잖아요. 근데 3.1%라고 발표가 났죠. 이게 4년 만에 최대치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느낄 수 있는 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그 뭐랄까, 알 수 없는 낙폭을 엄청 기록한 후에 그냥 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거다라는 이유는 있었지만, 이렇게 큰 낙폭을 기록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전고점을 회복하고 이제 다시 고가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 느끼시는 게 없나요? 이게 메이저 세력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언론을 이용해서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는 뭐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거다 미국이, 그리고 뭐 경기 둔화가 온다, 리세션의 공포, 뭐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됐다, 이런 기사를 뿌리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럼 투심이 별로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계속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미국에서 현금 보유 비중이 최대래요. 그러니까 안 샀어요. 얘네는 안 사고 그쪽에 메이저 세력들만 산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다 털렸겠죠. 예. 여기서 다 털렸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전고점 뚫을 때 이쯤에서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걔네 다 털렸죠. 다 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전고점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3.1%라는 수치가 발표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그거 진짜 몰랐을까요? 예. 그게 뭐 분명히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거고, 산정을 하는 그 지표들을 전문적으로 계산해 보는 부서가 있을 건데요. 그런 외국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걔네가 진짜 어닝 쇼크가 발생할 거라고 알았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저희 지금 이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보면서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 정보를 진짜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기껏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웹서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4년 만에 최대치의 그 성장률을 이뤘다는 거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아는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한국 증시는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내일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주봉으로 보시면 뭐 이 정도면 죽었다라는 생각 안 들죠. 예. 이렇게 주봉으로 쌍바닥 찍고 올라가서 지금 쌍봉을 찍었는데요. 2008년에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지금 뭐 10년 주기설을 맞춘다는 듯이 약간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미국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간 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떨어지고 환율은 폭등하고 약간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번 주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주봉상 이렇게 큰 롱바디 음봉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아무튼 예,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폭등한 이유도 이런 거예요. 예, 지금 저쪽에 돈을 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왜냐면 저기는 4년의 최고치의 GDP가 발표될 거기 때문에 저쪽으로 지금 돈이 많이 몰렸을 겁니다. 전 세계 돈이 다 그랬어요. 제가 환율 그 변동 그때 클 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환율이 약세를 보인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됐었어요. 저희는 그걸 진단을 했었고, 그래서 딱히 우리나라 잘못이 아니고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미국 증시가 오를 거다라고 했던 거고요. 환율을 일주일 동안 보시면 거의 뭐 폭등했죠. 2% 올랐습니다. 22원. 최근에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나요? 이때 아무튼 지금 현재 보시면 그냥 멀리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항선이긴 합니다. 이 저항선이에요. 이거 뚫어 올려서 여기서 횡보하기 시작하면 좀 불안해집니다. 그때부터는. 근데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주 환율은 원화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제 뭐 잠깐 상승하다가 조정장에 들어가겠죠. 조정이라기보다 뭐 횡보장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4년 내에 최대를 찍었다는 게 빵빠레 올릴 일이 아니고요. 이 최대치를 여기서도 고가를 갱신하다 보면 그 다음 고가로 가기 정말 힘들잖아요. 뭐 주식시장이 그런 거거든요. 만약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 만약 A라는 회사가. 그럼 그때부터는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최고를 그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 신기록을 또 깨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간사한 게 50억 벌다가 100억을 벌게 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90억 벌었다고 하면 그래도 평균 대비 40억을 더 버는 건데도 막 실망합니다. 뭐야 어닝 쇼크 이러면서 막 다 팔아치웁니다. 주식시장이 그래요. 한 주 동안 오른 종목들입니다. 지금 상승률이 뭐 별로죠. 매니에저 P&L죠. 900%는 아닙니다. 진짜 이게 다른 다른 증권 앱도 일어나? 유지마 일어나? 모르겠네요. 보시면 우선주가 좀 있고요. 흥구석유가 있죠. 흥구석유 정말 아쉽네요. 저건. AD칩스 뭐 약간 좀 이 주도하는 테마가 좀 보이죠. 뭐 늘 보셨던 것처럼 뭐 마니커 뭐 철강주가 좋네요. 철강을 언제 들어가지 싶은데 철강이 좀 이제 2분기 말부터는 전 괜찮다고 봅니다. 2분기 말부터 괜찮다고 봐요.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철강주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야 제가 대북제 영상 올린 거에서 철강주 SOC나 이런 쪽에 보시면 제가 철강주에 대해서 좀 언급한 게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좀 같이 연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료주 그러니까 돼지열병이 한창이었죠. 요 2주 정도. SFA 반도체는 비메모리인데 얘 혼자 올라왔네요. 뭐 AD칩스도 뭐 연관돼 있다고 보는데 전 이 종목은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증자 붙은 거 보이시죠? 근데 뭐 세력 붙어가지고 단기간에 시세를 내는 건 증자가 정말 많죠. 근데 전 뭐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글벳도 돼지열병이죠. 돼지열병이 한동안 좀 더 갈 것 같긴 한데 전 안 보겠습니다. 약세를 띈 거는 이렇게 많습니다. 한일철강은 악재가 있었겠네요. 철강주 치고 많이 떨어졌네. 뭐 관리 종목은 됐고요. 앤디포스가 예전에 한창 달리던 종목들이 보이죠. 대오AL 막 이런 것들 한참 대시세를 줬던 종목들인데 이제 하락을 하고 있네요. 60% 하락이면 진짜 곡소리 나는 겁니다. 비트코인급 하락이에요 진짜. 우선주들의 조정이 좀 보이고요. 서메이지는 얘네는 지금 유상증자 때문이죠. 자이글은 아직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떨어졌는지 이유가 드러나면 참 재밌겠네요. 동양네트웍스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동양네트웍스 얘가 조금만 더 조정을 좀 좋겠는데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양네트웍스는 전파기지국도 많이 떨어졌네요. 파인텍. 그래서 이제 그 세력들이 어떤 걸 샀냐 보면 이렇게 샀습니다. 펜옵션을 진짜 미친듯이 샀어요. 이거는 지금 단발성 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뜨는 종목들 얘들이 왜 사는지 좀 분석해보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이 이렇게 미친듯이 샀는데도 안 올랐어요. 이 종목이. 되게 이상한 거죠. 얘들이 대체 그럼 뭐 왜 샀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현대상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샀는데 떨어지는 것들도 있죠.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 셀트리온도 그렇고. 하이트 진로가 이게 뉴스를 좀 봤는데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외국 그 수입 맥주에 뭐 제초제 성분이 들어갔다라고 그 기사를 딱 보자마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단타 치고 빠졌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해명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이트 진로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기사를 딱 보자마자 역시 오른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주세도 오르고, 세금이 오르는 게 아니지. 그 술값도 오르고, 만약에 외국 맥주에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지금 외국 맥주에 좀 이미지 훼손은 됐어요. 그러면 국산 맥주를 좀 먹겠죠. 그래서 하이트 진로의 움직임이 전 좋아질 거라고 보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로 해명 기사가 나오는 게 전 더 신기했습니다. 무슨 뭐 찌라시가 돈지 하루 만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외국 맥주에 그런 성분 없어라고. 무슨 하루 만에 조사가 되나 싶더라고요. 저는 참 이상하죠. 예. 이런 걸 보면 참 언론이 신기합니다. 에스맥, 미톤은 계속 막 그 무료 추천 사이트에서 계속 추천하던데 몰랐네요. 추천하는 게 이게 외국 애들이 좀 사주를 하나 보네. W 게임즈는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예. IHQ도 계속 보이네. 지오소프트. 외신에 좀 나온 걸 보니까요. 지금 중국의 그 벨트 앤 로드, 저게 뭐냐면 1대1로입니다. 예, 1대1로를 지금 계속 중국이 좀 이 나라들을 막 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1대1로 포럼 했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젠틀러 페이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확실히 이 코쟁이들이 어떻게 좀 아시아를 보는지 알겠죠. 중국 굉장히 싫어요. 미국 애들. 저 재밌는 일화까지는 아니고 예전에 미국에 갔는데 그 외국 애가 술 잔뜩 먹고 지나가다가 저한테 그 백투더 B 차이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제가 중국 사람으로 보였나봐요. 그 다음에 차이나가 이제 64빌리언의 거래를 얘기하고 있답니다. 1대1로에서. 그러니까 좀 1대1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나쁜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거기 포럼에 참석했죠. 뭐 먹을 거 없나 싶어서. 안 간 거보단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패싱 당하면 안 되겠죠. 푸틴이 이란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예, 이란 미국에 그 경고가 있었지만 이란은 계속 좀 오일을 수출했으면 좋겠다. 이게 당연한 게 미국은 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이란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때 뭐 비핵화 조치를 어겼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란 제재를 시작했는데요. 그 뒤로 유가가 폭등했죠. 그 유가가 폭등한 이유는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미국이 먹을 게 있으니까 올린 거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기가 찬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한테 찍소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열받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기름 한 방울 납니까? 기름 굉장히 많이 쓰는 산업국가인데 미치는 거죠. 기름값이 오르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스탁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S&P랑 나스닥이. 그 에너지주가 비실비실한데도 그냥 씹어 먹었다는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S&P가 나스닥 노치 레코드 클로즈. 이제 GDP랑 그 어닝 부스트로 인해서 S&P 나스닥이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생각해보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상 최대는 아니지. 4년 내 최대의 그 GDP 수치가 나오는 게 진짜 약간 좀 약 오르는 겁니다. 예, 실컷 막 언론은 1.0에서 2.9라고 막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나와봤자 조금 더 잘 나올 듯, 뭐 2.1 정도 나올 듯, 막 2.0 정도 나올 듯, 뭐 이러더니 3.1이 나오는 이런 진짜 총극입니다. 총극. 예, 그래서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예, 이런 걸 보면. 내신은 보면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어요. 지금 다 그냥 비난이고요. 뭐 한국 증시 폭락할 거다 이런 기사밖에 없고. 그 다음에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입니다. 지금 미국이 4년 내 최대를 찍었어요. 4년 내 최대를 찍었는데 한국은 마이너스 0.3%를 했답니다. 진짜 기가 차지 않나요? 예, 기가 찹니다. 진짜 한국이 저력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환경이 별로 안 좋은 나라도 아니고 근데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했대요. 근데 수출 부진 속 정부 돈 덜 풀자 금융위기 후 최저랍니다. 진짜 어찌됐든 예, 돈을 계속 풀고 있으니까 전 정부에 대한 그런 정책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좀 예, 진짜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진짜 세계가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 신뢰를 잃습니다. 진짜 투자 안경 놓고 한중 부총리가 신경전. 한중 부총리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데요.
중국이 이제 한국의 투자 환경을 좀 개선하면 중국에서 좀 투자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한국은 기가 찬 거죠. 예. 중국은 뭐 구글도 못 쓰게 하는 놈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중국부터 좀 그렇게 하면 투자가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말은 맞는 말인데요. 중국에 투자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예. 그냥 자기들 그 공산당 정책에 위배되는 그런 포털 사이트나 이런 것들만 제재하는 거지. 그마저도 지금 이제 개방하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을 보면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좀 중국이 좀 개방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흘려들으면 안 되는 게 그럼 IT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띨 거예요. 예, 반도체 관련주랑 특히 비메모리 쪽요. 예.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살림살이 좀 나아졌나? 정부 다음 주 생산 물가 등 경기 지표 발표.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경기 지표를 계속 발표할 거예요. 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저게 잘 나올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좀 주 초반에 약간 약세를 띨 수도 있어요. 지금 월요일에는 정강 후약이 예상되고요. 미국이 좋게 끝났으니까 한국도 좀 좋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씨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때까지 하락한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순간부터 반등할 수 있어요.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투심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황하나, 원피스, 정준영 맨투맨, 뭐 반복되는 구속 패션 인기 이런 기사가 정말 클릭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 이것도 희극이죠. 예. 그 다음에 검색기를 좀 보니까요. 지금 검색기를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좀 검색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 검색기를 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저렇게 막 손대보고 있는데 아무튼 예 계속 보던 종목 그 검색기에서 뜬 것들 중에 이 세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차트를 보니까 좀 추천하기 좀 그렇고요. 동성제약이랑 메디아나 광원랜드 이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동성제약과 광원랜드는 제가 정말 잘 아는 종목이거든요. 그 트레이딩도 제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또 손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종목이라서 이번에도 좀 자신있게 보려고 하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다고 바로 사주고 그러면 안 돼요. 매수 타점이 왔을 때 사야 됩니다. 메디아나라는 종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지금 약간 바닥권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검색기에 잡힌 것 같습니다. 메디아라는 종목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고요. 주말 동안 좀 바빠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집에 와서부터 계속 예 제가 매매했던 내역이랑 그런 걸 좀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좀 알았어요. 이번에 손해 봤던 종목들은 예, 제가 원리 원칙을 안 지켰더군요.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제가 원리 원칙을 다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리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를 다시 느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익을 많이 본 종목들은 또 원리 원칙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안 지키고 하니까 그냥 이익은 더 큰 이익으로 나고 손해는 더 큰 손해로 납니다. 그러니까 그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돼요. 미들그라운드에서.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가져가려면요. 저는 그런 걸 추구하거든요. 급등주를 쫓아가서 막 먹는 이런 거는 제가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좀 보여주기식 매매를 해야 돼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반성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 스타일대로의 매매를 다시 또 다듬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느리고 지루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왜냐면 그러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좀 보니까 그런 방송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좀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기간에 수익이 안 나니까 막 비난하고 이러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저런 스타일로 하는데 혹시 방송을 하면 욕을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포트 비중을 좀 급등주도 쫓아가고 단기 스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삐걱거리거나 그래도 이런 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저한테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닌 건데 좀 아닌 내용을 좀 이렇게 선동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한두 번씩 보여가지고 이게 또 그냥 좋게 좋게 보시는 분들은 댓글 안 달고 지나가시거든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저는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는데 계속 누가 쪽지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달려서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뭐 신경 써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가 또 시간이 나면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안녕히 주무시고요.